한 달에 월세만 9번 들어오는 건데 더 해야죠. 왜 25년 30년 된 거 막 그걸 썩비리라고. 부동산 스스로가 뭘 잘못하거나 잘못된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주인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은 그러면 빌라 투자를 하면 좋은 사람, 권장하는 사람은 어떤 군이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사회 초년생이셔서 돈을 한 뭐 7천만 원, 1억 요 정도까지 이제 막 열심히 해서 모으셨는데 네.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좀 고민이시다. 그러면 이제 뭐 경매나 뭐 부동산, 빌라 이런 쪽보다는 먼저 주식이나 뭐 암호화폐 쪽에 먼저 컨택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네, 것들. 소액으로 할 수 있고 쉽게 거래할 수 있고 뭐 시세 차익이 나거나 손해가 났을 때 빨리 결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 먼저 부딪히시고 나서 그게 잘 맞는다. 그럼 계속 하시겠지만 좀 안 맞는다고 하면 또 새로운 길을 찾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예 뭐 내 돈이 500, 1000밖에 없어라고 하면 시작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한 5천 정도 모으셨으면 요즘같이 대출을 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 한 두세 채 정도 이제 꾸준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 초년생인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아주 자산을 많이 모으진 아직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슬슬 시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빌라 경매보다는 정말 뭐 앞으로도 계속 청약이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무래도 유주택자가 됐을 때 좀 불리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건 그렇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같이 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면 오히려 뭐 주택 가격도 막 하락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솔직히 이게 막 엄청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래 가면 청약에 대한 메리트도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때는 뭐 마이너스 피도 생기고 과거에도 그렇죠. 그랬으니까. 예. 네,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라 가격도 부동산 침체기에 같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 네, 뭐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 입지 좋은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빌라 같은 경우는 또 아파트 오르는 상승률 대비 좀 못 오른다라는 편견들도 있고. 네. 그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네, 인간인 이상 네. 좀 따져보게 되니까. 이게 제가 주로 투자하는 빌라는 그래도 25년에서 30년 정도 된 되게 좀 노후한 빌라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건물에 대한 가치는 감가가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빌라를 사는 건 토지를 사는데 그 위에 건물이 얹혀져 있어서 월세를 받는데 미래에는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투자를 한다는 마음가짐인데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신축한 지 뭐 3년, 4년, 5년 됐으면 네. 이 토지의 가치보다는 건축물의 가치가 더 많이 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빌라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요즘 흔히 말하는 뭐 갭 투자로 뭐 500채, 1000채 갖고 계신 분이 뭐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 사기.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고 뭐 갭이 뭐 500만 원 미만 뭐 없다. 네. 이러면은 그분이 뭐 나중에 돼서는 뭐 성공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같이 좀 침체기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면 그게 예를 들어 뭐 500채를 갖고 계신데 뭐 한 30년만 이사를 가셔도 이미 파산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의 빌라는 아무래도 토지 가치보다는 건축물의 가치니까 이미 사실은 그건 개발이 끝나 있는 30년, 40년간은 개발을 못하는 그런 빌라니까 그런 빌라보다는 저같이 노후된 빌라여서 토지 가치를 좀 더 보고 토지를 샀는데 건물이 있어서 월세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수익률이 10%야. 라는 마음가짐이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빌라 사는데 그러면 뭐 5년 10년 된 거 사면 되지 왜 25년 30년 된 거 막 어떤 분들 이제 그걸 썩비리라고 좀 네, 이렇게 네, 줄여서 네. 안 좋은 느낌으로 좀 부르시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그거 나중에 뭐 보일러 터졌다 물 샌다 뭐 수리해줘야 될 것도 많을 것 같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투자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사실 알고 보면 그는 건물 가치가 아니라 토지 가치를 더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본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25년 30년 된 빌라를 사면 네. 상대적으로 귀찮은 일은 더 많이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5년 10년 된 것보다는. 네, 네, 네. 그럼 초반에 이제 제가 딱 샀을 때 딱 들어가 보면은 이제 좋은 상황인 집도 있거든요. 사실 내부가 어느 정도 수리가 돼 있고 네. 뭐 다 교체돼 있고 그런 집을 사면은 크게 손볼 데가 없는데 정말 들어갔는데 뭐 좀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네. 물이 차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 산 건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싱크대가 정말 한 15년 정도 됐고 옛날 스타일인데 뭐 수리가 안 돼 있네. 네. 화장실도 가보니까 뭐 도기도 많이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뭐 그런 상황이면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 다 갈아엎는 수준이 아니면 어느 정도 수리를 해도 10평 정도 빌라면은 4, 500이면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뭐 리모델링 개념으로. 거의 리모델링
개념으로 해도 4,500이면 충분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월세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수리를 하는 거지. 네. 내가 직접 거주할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고가 아파트의 내부 수리에 뭐 3천, 5천 드리는 수준이 아니고 아파트 인테리어랑은 네, 네. 개념이 다르니까. 개념이 다른 거죠. 왜냐면 월세를 또 나가시고 제가 이제 임대를 하고 그분이 거주를 하시다가 또 이사를 가시면 4년 정도 있으면 또 제가 도배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네. 굳이 뭐 실크 광폭으로 해서 뭐 도배를 뭐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해드릴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네. 물론 해드리면 좋겠죠. 근데 그만큼 그런 월세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안 되니까. 임차인 분들께 부담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서로 적정한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수준으로 깔끔하게 해드리면 불만족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책의 그 뒷부분에 보면 실제로 그 경매 물건 권리 분석하는 내용, 아, 네네. 그리고 그 경매에 참여하는 그런 디테일한 프로세스, 네네. 예, 그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그 디테일한 것까지는 뭐 이렇게 저희 시간에 다 말씀드리는 좀 한계가 있으니 이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건 번호 뭐 어떤 거 매각 기일 얼마 뭐 이런 거 몇 개 나오네요. 네네네. 권리 분석 연습 같은 네, 거. 정말 실전같이 네. 했습니다. 앞부분에는 약간 개념 정리, 뒷부분에는 실전. 네. 경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죠, 안 해본 사람들 네, 입장에서. 그렇고 뭐 되게 나쁜 투자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에 오해를 다 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방법이라기보단 그게 오해라는 걸 잘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경매를 하면은 그 중에 정말 여러 가지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거는 뭐 제가 봤을 땐 20-30%밖에 안 되고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보시면 이 책 한 권만 봐도 경매지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보면 이건 문제 없네가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어려운 것 말고 쉬운 걸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경매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편견도 있고 네네. 조금 이제 서글픈 현실이 있는 것도 있고 왜냐면은 네네.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잘 안 됐으니까 이 물건이 네네네. 경매로 넘어온 거고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뭔가 좀 기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좀 경매 너무 싫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른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시는 말 있으세요? 아. 뭐 물론 누구를 뭐 강요하거나 뭐 일부러 권유할 필요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없는 거고. 부동산이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땐 부동산 스스로가 뭘 잘못하거나 잘못된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주인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소유하고 계신 분이.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운명은 그 소유자한테 달렸다. 그러면 그게 좀 잘못됐었고 과거에 좀 안 좋았다고 해도 내가 들어가서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면 좀 안 좋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안 사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최고가로 낙찰을 받지 못했으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면 더 낮은 가격이 낙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빌라가 됐든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금액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금액이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돌려받는 금액이 더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해소를 할 때 더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1등으로 낙찰받았다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안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빌라를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그 안에 누군가 거주하고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분을 어떻게 최대한 양해를 해드리면서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낙찰 받은 다음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좀 왕왕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그런 있죠. 경험은 없었어요? 분쟁이 생긴다는 건 기본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입찰하기에 좋은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고 정말 뭔가 특수한 권리들이 얽혀 있으면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유치권이라는 권리로 한번 네네네네. 얘기를 해드렸었고 법정 지상권 이런 것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법적인 해석이라든지 어느 정도 억울한 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우리가 입찰해서 돈을 지불함으로써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전혀 나쁜 게 아니고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어쨌든 간에 해소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우리 같은 초보들한테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 아주 쉬운 것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안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임차인분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부드럽게 이사를 가신다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인 거죠. 그래서 크게 걱정이 될 만한 그런 건 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매하러 법원 가보면 네.
좀 이렇게 초보자들 티가 좀 나나요? 아, 전혀 모르겠던데요. 그래요? 아, 요즘 다들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어. 요즘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요즘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경색되다 보니까 그쵸. 기존에 꾸준히 오셨던 좀 뭐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좀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저분 경매보험 자주 가다 보면? 뵀던 것 같은데 아, 저 바오밤 나무 또 왔다고 막. 그러진 않은 것 이제 같고요. 인천 싹쓸이 하러 왔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집행관분은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아, 자주 오니까 집행관. 네, 집행관분들은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일반 이제 입찰자분들은 많이 알아보진 못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요즘은 좀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사실 2년 전에 정말 뭐 코로나 시즌 그때는 부동산이 막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되게 젊은 분들 많이 왔었거든요. 아. 90년도 중후반으로 보이는 딱 봐도 20살 막 넘으신 분들이 아까 꽤 부동산 오셨어요. 활황기에 네네네. 경매로 뭐 빌라 이렇게 네네. 사려고 하는 분들, 네, 뭐 꼭 빌라가 아니더라도 아파트가 다양한 됐든. 물건에 대해서 많이 입찰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딱 봐도 이제 경매 입찰을 할 때 그 봉투를 집어넣는 함이 있거든요. 네. 그냥 투명해가지고 대충 볼 수 있는데 음. 그때는 정말 사람이 많이 오면 그 함이 부족할 정도로 꽉 차요. 그래서 열 때 그 안에서 일을 해주시는 공무원분들, 제가 정확히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정리를 하시는데 정리만 해도 한 20분이 걸릴 정도로 꽉 차는 거예요. 꽉 차는데 요즘은 3분의 1 이하이긴 아. 하거든요. 그 경쟁률 자체는 조금 네. 떨어진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파트나 상가 같이 되게 가격 변동이 심한 물건에 그때는 많이 경쟁이 심했는데 지금은 한두 분이 오셔서 이제 받아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빌라는 정말 계속 꾸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적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빌라 제가 같은 봤을 때. 경우는. 저도 뭐 경력이 아주 많지는 않다 보니까 제 짧은 소견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느낌입니다. 경매 법원은 처음 가보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네네. 그 처음이 뭐든지 더 힘들기는 한데 네. 이것도 그래도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뭐 천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도 아까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청약 통장 네네.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떤 기회 비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그걸 수도 나중에 있죠. 이제 못 쓰게 네네. 되니까.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하되 근데 나중에 빌라 경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진짜 임대 수익을 여러 가지 쭉 깔아놓고자 하는 분들이 본격화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발을 들이면 네네네. 거의 이제 임대 사업자로 가는 그 루트로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식에서도 장이 좋으면 막 많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많이 들어오죠. 장이 안 좋으면 많이 떠나셔서 뭐 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안 쳐다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되게 유명하신 그런 분들이 말하기를 장을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도 저는 사실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빌라는 워낙 뭐 그것도 소액이라고 하지만 뭐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그럼요. 가장 네.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저기 수도권 외곽을 사도 그래도 반지하도 2, 3천만 원 하지 않나요? 2, 3천 그쵸. 보통은 4천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3천, 4천은 봐야 되는데 반지하도? 근데 월세가 오르긴 했어요 사실. 그래요? 네. 제가 기존에 30만 원 받던 거 다 지금 4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어. 그래서 어쨌든 그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쨌든 자기 집이 한 채 있으면 그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뭐 전세 주고 까먹고 있어 그러면은 또 장에서 멀어지는 건데 계속 월세니까. 그냥 내 생활 하고 있고 뭐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띵동해서 보면 월세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나쁘지 않구나가 계속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장을 떠나지 않는 방법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월세만 9번 들어오는 거죠. 바오암나무님은 더 해야죠. 더 앞으로도 그럼요. 계획이 네네네. 혹시 뭐 목표나 이런 거 있습니까? 빌라 경매만 또 답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서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땐 그래도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좀 더 꾸준히 해보고 이제 제가 다른 방향도 좀 고민을 해보다가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상가, 또 토지, 뭐 공장 이런 것도 제가 나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서 뭐 예전에도 입찰도 해봤고요. 네. 근데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땐 지금으로선 뭐 빌라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뭐 대출도 나오니까 뭐 더 나쁠 게 없는 거죠. 될 때까지는 더 해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뭐 좀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된다.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초보자들이 근데 이제 뭐 물건을 직접 보고 공부를 하셔서 실수를 하는 건 너무 종류가 다양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시세를 잘못 파악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집안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이제 사실 가격을 적정하게만 선택을 하면은 뭐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거의 최저가에 가까운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그래도 뭐 9% 10% 나와. 그러면 크게 실수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갔는데 돈을 잃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실수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할 수도 있는 게 입찰 서류에 이제 금액을 잘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정말 이게 뭐 그런 일이 생겨? 말도 안 되라고 하겠지만 네. 이제 가서 저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영 하나 잘못 쓰고 그 한글로도 밑에 쓰잖아요. 한글로는 안 쓰고 이제 거기 칸이 나눠져 있어요. 아. 뭐 100억, 10억, 뭐 억, 네. 천 이렇게 다 아라비아 숫자로만. 칸이 나눠져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 실수하지 말라고 칸까지 다 나눠서 그 칸 안에만 글씨를 쓰면 되는데 그거 실수를 하겠어라고 하는데도 실수가 생겨요. 예를 들어 3,600을 쓰려고 그랬는데 억 단위의 3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법원에서는 누가 봐도 실수지만 3억 6천에 사셨네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공탁금이라고 하나요? 모르죠? 보증금. 보증금 네. 10% 먼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보증금이 360만 원 들어와 있으면은 네. 이거 아니구나. 근데 그러면 그 300만 원이 떼이는 거예요? 정말 정당한 사유가 생겨서 예. 이걸 안 사도 되는 상황이 생기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이렇게 뭐 너무 쉽게 딱 봐도 이거 좋은 빌라야 라는 거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 빌라는 뭐 임차인의 문제가 없어서 뭐 인수하시는 금액이 없다라고 다 해석이 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뭐 큰 금액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이거를 뭐 취소를 받아들여 주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 자체가 그런 경우가 없을 만한 물건을 입찰을 하고 안내를 드리는데 네. 근데 거기서 실수를 했어. 그러면 보증금을 날리게 되니까 네.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정말 조금만 신중하시고 시간 들여서 쓰면 초등학생도 안 하는 실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은 해야 된다. 요거는 좀 기억을 그렇죠. 하셔야 될 것 이거는 같습니다. 뭐 시험지 그 OMR 카드 밀려서 쓰는 맞아요. 것보다 훨씬 더 그거예요 딱. 아니다. 네. 그게 더 심해져요. 어떤 게 비슷한 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거의 네. 그거 아니에요. 딱 그거. 어차피 공부 못하는 애들은 밀려 써서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이제 돈이랑 직결되는 거니까. 수험 번호를 잘못 쓰는 거지 맞아. 아예 그냥 취소. 빌라 경매 딱 한 권으로 마스터하기 저자 바오밤 나무 김민님. 네. 오늘도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